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성요통.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그쵸? 네, 맞아요. 평생 살면서 인구의 한 84% 정도가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단순 통증이 아니라 삶의 질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좀 더 흔하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이 만성요통 관리에 대한 약간 색다른 접근법, 바로 벨리댄스의 효과를 본 2016년 연구 논문 하나입니다. 네. 아주 초기 연구, 파일럿 연구인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건 요통 완화 운동으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연구도 꽤 있고요. 네. 근데 이 연구는 벨리댄스 특유의 움직임, 특히 이제 골반이나 몸통을 쓰는 그런 복잡한 동작들이 있잖아요. 이게 척추를 딱 잡아주는 그 안정화 근육들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주목을 한 거죠. 그 근육들을 직접 타겟한다는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만성 요통이 있는 여성분들의 통증이나 기능장애 아니면 일상 기능 이런 데 벨리댄스가 과연 영향을 줄까? 이걸 알아본 약간 탐색적인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럿 연구면 보통 규모가 작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또 뭘 발견했는지 좀 자세히 보죠. 이게 연구 설계가 단일 대상 설계라고 해서 AABA 방식인데요. AABA요? 조금 생소한데요? 네, 쉽게 말하면 처음 3주 동안은 그냥 참가자 상태를 측정하고 A, 또 측정하고 A. 그 다음에 이제 6주간 벨리댄스 프로그램을 딱 진행한 다음에 B, 마지막으로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상태를 측정하는 A.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해서 효과를 보려는 거군요? 그렇죠. 개입의 효과를 좀 더 명확히 보려는 설계인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만성요통이 한 3개월 이상 있었던 22세, 23세 여성 두 분이 연구를 끝까지 마치셨어요. 참가자가 딱 두 분이었군요. 파일럿이니까. 네. 두 분 다 벨리댄스는 처음이고 최근 3개월 동안 다른 치료는 안 받은 상태였고요. 근데 한 분은 주로 서서 일하고 다른 분은 앉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하니 생활 환경은 좀 달랐겠네요. 네,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었죠. 그럼 이분들의 어떤 점들을 주로 봤나요? 측정 항목 같은 거요. 여러 가지를 매주 확인했는데요. 일단 통증 강도. 이거는 숫자 통증 척도 MPSR이라고 해서 0점에서 10점까지 본인이 느끼는 통증을 직접 표시하게 했고요. 네, 흔히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요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오스웨스트리 장애지수 ODI라는 설문지로 봤습니다. 기능장애 수준.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본인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3가지를 딱 정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걸 환자 특이 기능척도 PSFS로 점수를 매겼어요. 개인 맞춤형 목표 같은 거네요. 통증이나 기능 말고 다른 것도 혹시 봤나요? 네, 심리적인 부분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공포 회피 신념 설문 FABQ라고 해서 내가 움직이면 더 아플 거야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일이나 신체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측정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반적 변화 인식 GROC라고 해서 프로그램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내 상태가 얼마나 변한 것 같냐 이걸 점수로 표현하게 했습니다. 이거 주관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변화들이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수준인가 이걸 판단하려고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최소 변화량 MCID라는 기준을 썼어요. MCID요? 네. 이게 뭐냐면 환자 스스로가 이 정도면 진짜 좀 나아졌다 라고 느낄 만한 최소한의 점수 변화 기준 같은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벨리댄스 프로그램 자체는 어땠어요? 주 2회 30분씩 총 12번 했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경력이 한 9년 된 벨리댄서분이 직접 지도를 하셨고요. 동작은 골반 앞뒤로 밀기, 가슴 들어 올리기, 힙드롭이라고 하죠. 엉덩이 튕기기, 힙으로 팔자 그리기 이런 거 한 3가지 기본 동작을 점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냥 재밌게 춤추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뭔가 목적이 있었겠네요. 네, 이게 척추 주변의 깊은 근육, 또 얕은 근육들, 이런 안정근대를 좀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계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이제 정말 궁금한데요. 이 파일럿 연구의 핵심, 결과가 두 참가자에게서 다르게 나왔다면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첫 번째 참가자 22세였던 분은요.
프로그램 끝나고 2개월 뒤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정 활동 수행 능력 PSFS 있죠. 거기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 즉 MCID 기준을 충족하는 변화 2.13점 증가로 보였어요. 오, 기능이 좋아졌군요. 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공포 회피 신념 FABQW 이것도 점수가 4점 줄었고요. 움직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줄었다는 거죠. 그럼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요. 통증 NPRS나 일상생활 장애 ODI 점수는 MCID 기준을 넘는 그런 뚜렷한 변화는 또 없었어요. 기능이랑 두려움은 줄었는데 통증 자체나 전반적인 장애 정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좀 의외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참가자 23세였던 분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뭔가 이야기가 달라지나 보네요. 네, 두 번째 참가자는 좀 다릅니다. 2개월 후 평가에서 보니까 통증, 장애, 기능 이 세 가지 모두에서 MCID 기준을 충족하는 변화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네. 뭐 통증이나 장애 점수가 아주 약간 줄기는 했는데 이게 뭐 임상적으로 의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었죠. 공포회피 신협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럼 본인이 느끼기엔 어땠대요? 그 GLOC 점수요? 그것도 차이가 났어요. 첫 번째 참가자는 다소 좋아졌다. 플러스 3점. 이렇게 답했는데 두 번째 참가자는 거의 변화 없다. 0점. 이렇게 답했죠. 와, 정말 결과가 다르네요. 물론 파일럿 연구라서 이걸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연구진들은 뭐라고 분석하던가요? 몇 가지 가능성을 좀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물리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자기 통증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 차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처음 시작할 때 통증이나 장애 점수가 이미 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일종의 바닥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 이미 상태가 좀 괜찮아서 더 좋아질 룸이 적었다. 그래서 MCID 기준까지 도달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개선 폭이 작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참가자는요? 왜 효과가 거의 없었을까요? 두 번째 참가자는 연구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이 좀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정 벨리 댄스 동작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대요. 이런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긴 통증이라는 게 단순히 몸마녀 문제는 아니니까요. 스트레스나 두려움 같은 게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이 연구 결과가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알려주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참가자가 딱 2명인 예비 연구, 파일럿 연구라는 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하고요. 네, 일반화는 금물. 그렇죠. 그래서 뭐 벨리 댄스가 만성 유통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벨리 댄스가 일부 만성 유통 여성분들한테는 특히 기능 개선이나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잠재력을 보여줬다는데 좀 의의가 있는 거죠. 잠재력, 가능성. 네. 그리고 그 척추 안정화 근육들, 뭐 복행근이나 다혈근 같은 근육을 사용하는 움직임이랑 또 운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 이런 게 결합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하고요. 네, 정리해보면 벨리 댄스가 만성요통 관리의 새로운 옵션이 될 가능성은 보여줬다. 하지만 효과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특히 통증이나 장애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이 연구만으로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전통적인 운동 치료 외에 즐거움이라는 요소를 결합한 활동이 만성 통증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성적인 불편함이나 통증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운동 말고요. 내가 진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체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통증 관리 과정에 혹시 어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